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좀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일단은 올해하고 2018년하고 2019년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 같아요. 좀 전에 고혜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직에서 이렇게 최대로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올해 한번 지방직과 서울식을 한번 여러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하고 한 20분 정도의 여러분 시간 동안에 무엇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좀 했었고요. 일단은 여러분 한국사가 공무원 시험에서 정말 원전수 과목이고 국어, 영어, 국사 함께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한 한국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2018년 합격의 바른 길 그리고 빠른 길 이런 주제로 자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작년에 2017년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 지금 이 공무원 강의를 16년째 하는데 정말 1월 달부터 12월 때까지 계속 문제풀이 강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3월 달에 여러분 경찰 1차 시험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사만 얘기합니다. 자, 한국사의 난도는 자 중상 약간 자 그 상중 그 중간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4월에 우리의 본시험인 국가직 9급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즐거워지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자, 난이도가 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최근 저희 홈페이지에 합격 소개 쓰신 어느 제자분이 작년 1월에 시작하셔서 일단은 4월 달 국가직 시험에 합격을 하셨답니다. 근데 물론 면접에서 떨어지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1월 달에 시작해서 국가직 시험을 봤는데 그의 이번 시험의 한국사가 몇 점이었냐면 95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시험 난도가 너무 쉬우면 사실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을 주지만 사실은 1년, 2년 정도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자 여기 자 4월에 국가직 9급은 난이도가 중하였고 기본적으로 종합반 수업을 좀 제대로 드신 분들은 8점 이상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다시 6월에 지방직 시험과 그다음에 교행이 있었습니다. 자 지방직 9급이 난이도 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1년 정도 공부했던 친구들이, 여러분, 100점을 목표로 했던 친구들이, 자, 80점이 나왔어요. 근데 80점 맞고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자, 이렇게 여러분 조정이 계속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6월에 서울시 7급과 9급이 있었습니다. 자, 서울시는 여러분, 아까 고혜영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저분한 시험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국가직, 자, 지방직 9급이 더 어려웠고, 그 다음에 서울시 9급이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9급 같은 경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지방직 시험이 가장 어려웠고 서울시는 그냥 중정도 수준 그래서 무난하게 좀 90점이 무난하게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뭐 7급이야 늘 여러분 난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적게 뽑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다시 8월에 국가직 7급이 있었고 난이도는 상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9월에 경찰 2차와 지방직 7급이 있었어요. 보통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여기까지가 저희가 한 텀이 돌아요. 근데 작년에 새 정부 들어오면서 추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추가 시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출제위원이 바뀌고 그러면서 문제 수준도 바뀌고 굉장히 낯선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 국가직 9급 보세요. 아까 그렇게 행복했던 얼굴이 자 바뀌셨죠. 최상이었습니다. 최상. 정말 천정을 뚫고 갔어요. 그리고 또한 9급하고 7급하고 문제지가 바뀌었나 할 정도로 오히려 7급도 물론 쉽지 않았지만 7급보다 9급이 한결 더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엄청 쪼셨어요. 근데 다시 지방직, 여러분 지금 추가 지방직이 12월에 있었는데 여러분 난이도는 또한 4월 달에 봤던 국가직 9급과 수준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웠는데 이게 또 문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쉬웠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서 100점 맞을 친구분들이 좀 실수하셔서 80점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3개월 공부해서 국가직 9급에서 합격한 친구가 면접에서 떨어지셨는데 마지막 하반기 지방직 9급에서 합격하셔서 최근 들어 여러분 합격 소개 쓰셨더라고요. 어쨌든 수험 기간은 결국 1년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보실 게 뭐냐면 시험을 이렇게 여러분 들쑥날쑥거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목표로 어떤 시험이든 합격하시려면 항상 제대로 공부하셔서 쉬운 시험은 여러분 좀 더 쉽게 보시고
어려운 시험은 고득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 이 시험이 어떻게 시대별로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단원별로 즉 분류사로 나왔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잘 아시죠? 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이 이제 선사시대 여러분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근세, 즉 조선 전기, 그 다음에 근대사에 다시 자, 여기 근대사의 태동, 그러면 태동이 조선으로 여기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다시 근대사의 전개, 그리고 다시 민족 독립운동기, 그리고 현대사회, 그리고 자, 통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자, 근현대사를 보세요. 근현대사 보시면 바로 여기죠. 제가 잠깐 움직여 보면 여기 여러분 지금 요 근대사의 여기 이제 태동하고 여러분 전개가 지금 PPT가 좀 오류가 생겨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근대사의 자 전개 부분 11%,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기 12%, 그리고 현대사의 10%. 지금 뭐냐면 근현대사가 33%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근대사는 한 70% 나오고 근현대사는 한 30%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이거를 자 우리가 다시 주제별로 봤습니다. 즉 분류별. 즉 이건 뭐냐면 단원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봤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작년에 봤던 모든 시험 다 합쳐서 그러면 자 분류해 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385문제였고요. 그걸 다시 이렇게 나눠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정치죠. 정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딜 것 같아요? 예, 문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정치사가 여러분 57%. 너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사회와 경제 여러분 8%, 8%. 그래서 이 정도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문화가 20%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어디부터 시작한다? 정치사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하는 즉 만점을 막는 그런 문제는 거의 다 문화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문화사 파트는 조금 암기 파트인데 어쨌든 정치는 정말 흐름을 중심으로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그 정치와 함께 문화사를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좀 그 다음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이런 자 2017년 기출문제 이제 여러분 시대사 그 다음에 다시 단원별로 보셨다면 자 작년 문제 여러분 특징을 좀 볼게요. 일단 작년 시험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카피를 짰어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뭐냐면 현재성에 굉장히 민감한 게 역사예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자 우리가 이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도 있었고 또한 새로 우리가 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고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현대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대사 파트도 여러분 이런 것들 자 보세요. 2016년에 현대사 관련 문제 이게 전체 근현대사 도표인데 근현대사가 한 30% 나온다고 치면 그중에 2016년에는 30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2017년 제가 4월 달 국가직 시험은 현대사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자 새 정부 들어오면서 6월 달부터 제가 12월까지 추가 시험까지 보니까 40문제가 나왔어요. 10문제가 증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대성이 여러분 좀 더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자 나온 주제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떤 주제였냐면 민주화 운동. 여러분 지금 이런 게 자 서울시 7급, 9급 등등등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통일정책. 여러분 경찰 뭐 서울시 추가 지방지 9급 다 통일정치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좀 시사적인 거 현대성이 있는 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계속 핵 문제 갖고 지금 이런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북한의 핵 문제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거에 대한 경찰 2차가 이 사건을 물어봤고요. 1991년에 일어났던 이 자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북미 제네바 회담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뭐 별도로 현대사에서부터 현대사 교육 관련 문제 이런 문제도 좀 두 문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결국 역사란 현재성을 결국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보면 현대적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재미삼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소위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소위 이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8월 15일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놓고 굉장히 몇 년 동안 논박이었는데요.
자, 새 정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 강조하면서 이제 제가 광복절이다 이걸 확실하게 밝혔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 시험에 작년에 하반기 시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강조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올해 내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야사 이거 작년 7급 분들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자 문재인 정부에서 가야사 강조했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면 되냐 이런 글도 남기셨는데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영남과 호남의 지역을 겹쳐서 있었던 역사가 가야였었고, 그래서 바로 이 가야사 관련 문제도 작년 7급에 2번이나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여러분 팁이에요. 자, 올해가 2018년이죠. 자, 작년에 2017년이었는데, 자, 그럴 때 이렇게 칠자 떨어진 해 사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1907년에 우리는 군대가 해산됩니다. 1910년 나라 빼앗기는 전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근데 이 1907년 군대 해산 관계된 사건이 지문안에 나오고 이거 이후의 사건이 뭐냐를 물어봤던 문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작년에 개봉 영화 중에 남한산성 아시죠? 남한산성과 관계되어서 바로 병자호랑 관련 문제도 2017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현대사 부분에서 자 1987년 영화 아시잖아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자 요 앞에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봤던 것 중에 민주화 운동 이 중에 특히 6월 민주항쟁 이거와 관계된 그런 문제 바로 그런 1987년과 관계되어서 그 문제가 여러 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 결국 과거와 현재 여러분 그 대화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거 이거는 자 앞으로의 또 추세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독도나 유네스코 관련 문제도 여러분 늘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현재성만 강조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화두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결국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중요한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예측 가능한 그런 주제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반복된 주제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서 이게 다 일일이 읽진 않겠지만 이런 주제가 2017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신문항이 없죠. 여러분 서울시 7급 교육행정지 법원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 관련 문제. 또 하나 육두품. 자, 그리고 신라 하대 한 사회가 무너지는 상황의 모습들. 그 다음에 조선 세조의 업적. 그리고 율곡 2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시 9급, 사회복지 9급, 교육행정지 9급. 율곡 2를 물어봤던. 근데 2016년에는 누굴 물어봤냐면 이황을 물어봤어요. 시대마다 어떤 이슈가 있는데 2016년에 이황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다가 2017년에는 율곡 2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에서 뭐가 반짝반짝거리죠? 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다시 뭘로 갈 것 같아요? 이황. 그래서 이황 공부만 하시면 큰일 나요. 결국 뭐예요? 이황과 이의를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경제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럼 자본주의 싸게 나오는 여기는 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예상 가능한 주제고요. 이렇게 큰 늘 나오는 주제부터 먼저 여러분이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 그리고 자 1907년 아까 얘기했던 자 군대 해산과 관계된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 3번 작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과 함께 작년에 나왔던 하반기 시험의 특징이 친일파 문제, 그동안 여러분 언급하지 않았던 이 문제를 굉장히 난도 있게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 관련 문제가. 그 다음에 4.19 관련 문제도 여러분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반복되는 기본에 더 주력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 여러분 수험생들한테 좀 희망 있게 뭐냐면 단순한 말장난 문제는 가능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두 개 나올 수 있지만 현저하게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OX 훈련으로 이런 말장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OX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OX 문제보다 OX 그런 훈련보다는 역사의 전체 상황을 알고 접근하시는 게 훨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 순서 배열 문제 이게 흐름 문제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늘 나오고요. 수험생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늘 큰 여러분 흐름을 잡으시면서 단순한 그런 사건들의 연결고리를 잘 지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와 관계돼서 여러분한테 하나 정보를 알려드린다면 제가 설특강을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 연표 문제, 사건 순서 문제를 해드렸고요. 현재 3월 5일까지 남부고시 온라인에 무료로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 강의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작년 문제를 보니까 총 385문제였어요. 그러면 경차부터 시작해서 자 12월
추가 지방지까지 총 385문제였는데요. 그 중에 자 343대 제가 42 이렇게 여러분 뭐뭐 대 뭐뭐 해놨는데 자 이게 뭐냐면 343문제는 정말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42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 더더구나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한번 5월, 6월에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은 당연히 어디에 더 주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이죠. 기본에. 여러분 10년에 한번 나오는 그 지역적인 문제에 주력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문제, 매번 나오는 주제들 그런 주제에 먼저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 2017년에도 국가직 정말 많이 뽑는다고 했었어요. 올해는 더 많이 뽑지만 국가직 9급의 응시 인원이 17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필기 과락률이 거의 절반이에요. 46.4%가 가서 필기에 과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5과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구멍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80점 이상, 이게 합격권이죠? 합격권이 여러분 2%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합격은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진짜 여러분 학원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여러분 그런 상업화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을 양성하는 학원들은 정말 많지만 합격생을 배출하는 그런 진정한 학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뭔가 우리가 어떤 그런 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공부하실 때 여러분은 그냥 아니라 제대로 된 공부. 그럼 누구나 공부하실 때 다 뭐예요?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시는데 막상 50%가 과락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기본에 주력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못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시험 기간이 아주 짧았던 분들. 그래서 일단 예비 시험으로 보신 분들이 일단은 한 그 중에 한 40%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부를 좀 했지만 가셔서 뭔가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하시고 또 하나 뭔가 방향성을 잘 못 잡고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자 어떤 오늘이 슬기로운 생활이잖아요. 어떤 공무원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슬기로운 생활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릴 전략은 이거예요. 여러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기본에 주력하자 이거죠. 우리는 더 여러분 차분히 기본에 주력하는 그런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에 주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 한국사 고득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저의 수업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듣든 이론에 더 주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론을 철저하게 보시고 가서 문제 풀 수 있는 여러분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론을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마음이 급해서 여러분 너무 지엽적인 걸로 보지 마시고 큰 숲부터 보세요. 큰 숲을 보시고 반복하면서 여러분 다시 그 숲 안에서 작은 가지들, 나무를 보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죠 여러분. 아무리 근현대사가 점점 강화된다고 해도 근현대사만 보시면 가서 9개 맞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20문제에서 9개 만지면 뭐예요 여러분? 떨어져요. 우리는 자 최소한 10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전범에 거쳐서 어느 시대 하나 여러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현대사 학습 비중을 좀 더 높이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19살, 20살 이렇게 여러분 아주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 사실 고구려 광개토대왕 얘기가 더 와닿고 이해가 되고 현대사에 1987 이런 민주화 운동은 정말 와닿지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대가 있었나요? 정말 여기가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선배와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 애정을 갖고 여러분은 현대사에 대한 비중도 선사시대만큼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론을 좀 더 강화시키고요. 여러분 중에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올해보다는 내년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냥 막연히 공부하시면 또 여러분 자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4월 6월을 목표로 일단은 자 한 번 더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6월 시험 끝나고 내년 목표로 정말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론서부터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좀 공부가 되셨어요. 한 2년, 3년 되시다가 좀 다른 거 공부하시다가 다시 자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론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좀 더 단권에 된 분류사로 간치는 선호학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기출을 통해서 날개를 다셔야 돼요. 여러분 이론만 열심히 공부해도 그건 여러분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문제 패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이론 공부하실 때 여러분 기출문제를 같이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다양한 기출문제 보는 훈련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기출문제집이 3개가 있어요.
일단 먼저 선화학사 기출족보 2000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 기출 300제가 있고 최신 기출, 연간 기출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 내가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리고 내가 6월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기출족보 2000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기출 300제나 연간 기출 통해서 문제 패턴을 보시고 더 이론을 강화하시는 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년을 준비한다 그런 분들은 제대로 된 기출족보를 보는 게 훨 좋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은 기출문제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상위권 2%에 도전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론과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요. 80점에 올라와요. 근데 사실은 그 상위권 2%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피난 노력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8점에서 자 다시 90점 올라가기 위해서 90점에서 100점 올라가기 위한 그 피난 노력이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자,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자, 이런 단원별, 자, 저희가 보시면 자, 선화학사 바로 거기 자, 단원별 핵심 문제. 이거는 기출 문제는 아주 가볍게 여러분 기본만 다뤄드리고 다 기출 문제를 변형한 예상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시험과 동일한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 자, 선화학사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2017년 4월 8일 날 물론 국가직 시험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100점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그렇게 과락이 많았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저희가 자 우리 9급 같은 경우는 100문제를 100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그러면 마킹하는 시간까지. 그러면 한국사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7분? 네, 잔인하시네요. 여러분 저도 정말 여러분 선수인 저도 여러분 7분 안에 풀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문제가 너무 쉬우면 여러분 7분 안에 푸세요. 정말 제가 문풀에서 문제가 사료가 적고 이러면 7분 안에 푸는 분도 계세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은 10분에서 여러분 12분 안에 푸셔야 돼요. 요거를 좀 더 땡겨서 여러분 좀 더 땡기셔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빨리 풀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그 결국은 여러분 당락을 결정하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좁히셔야 되는데 2017년 4월 8일 날 국가직 9급 시험에 제가 적중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제는 쉬웠기 때문에 일단 뭐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적중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제가 기본서가 아니라 문제풀이 시간에서 나왔던 문제들만 좀 갖고 왔어요. 1번부터 그러면 17번까지 옆에 선화학사 교재 보시면 기본서가 아니라 문제집에서 봤던 여러분 그 문제들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맨 밑에 3번, 8번, 18번, 19번, 20번 이런 주제들은 좀 아주 기본적인 거나 아주 지엽적인 주제들이었어요. 그런 거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수업에서 여러분 거의 동일한 문제를 보셨다면 여러분 가셔서 시험 현장에서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내가 시험지와 똑같은 문제를 봤다면 여러분은 실수를 좁히실 수 있고 그리고 또한 10분 안에 푸실 수 있는 분들이 또 7분 안에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예로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2017년 여러분 좀 당황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미출체인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03년 우리나라는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은 사탕수수 농장, 개간사업장, 철도 뭐 이런 데 나가서 한인사회를 노동하면서 한인사회 형성했다. 노동이민과 함께 사진결혼에 의해서 부녀자들은 이민도 이루어졌다. 또한 이런 한국인들의 단체도 형성됐다. 자, 근데 우리는 옆에 보시면 자, 이게 작년 2017년 1월, 2월에 진행됐던 자, 실전 500제 문제 자, 438번 문제였는데요. 자, 미추친 2지역. 자, 20세기 초 2지역으로 많이 이민을 갔다. 그래서 조선 남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혼이었다. 외국 여성들과의 결혼을 꺼리던 이들은 고향에 사진을 보내 맞선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믿고 바다를 건너온 신부들은 그 사진은 20년 전 예를 들어서 18살 때 사진인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20년 지난 지금 38살 이런 남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좀 초췌한 모습에 늙고 초췌한 모습에 절망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식 올렸다. 어디입니까? 예, 하와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미 제가 시험 문제에서 미리 실전 500제에서 이 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제가 이제 답은 일단은 미국과 관계되어서 바로 여기에 4번 대조선 국민군단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대한인 국민회
당연히 미국에서의 대한인 국민회와 함께 미국에서 기타 다른 단체인 대조선 국민군단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신 분들은 진짜 빠르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전문가의 도움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자 우리가 작년에 또 아주 오랜만에 구급에서 독도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2년차 3년차 되신 분들이 이 독도 문제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셨어요. 출제자가 독도 관련과 온갖 사건들 집어넣어서 지금 거기 자 그 마칙형 10번 문제에서 8개 지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8개 지식이 뭐 간도 관련 문제 뭐 온갖 사건을 집어넣고 다음 중 독도와 바르게 연결된 게 뭐냐.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희는 오른쪽 실전 500제 예상 문제집에서 이미 좀 더 길게 사를 보고 그리고 거기 자 3번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뭔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대한제국 칙령까지 아느냐. 당연히 알아야 돼요. 독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천시키고 독도를 포함시켜서 바로 독도에 대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아는 분들은 이 지식 하나 갖고도 자 2017년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문제풀이의 중요도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자 가볍게 여러분의 커리큘럼을 제 커리큘럼 보면 굉장히 많은 커리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바로 1단계나 2단계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까 기본부터 하자 뭐예요? 이론. 그래서 대부분 1단계는 종합반 수업이고요. 2단계는 그 종합반의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는 이론 강의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이론 요약 강의가 있고요. 자, 4단계는 문제풀이, 다양한 문제풀이가 있고 5단계는 시험 전에 다시 한번 한 이틀에 걸쳐서 마무리해주는 이런 강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 어떤 자, 그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1단계와 2단계에서 시작하시고요. 그러면서 기출문제를 여러분 수준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공부를 했고 지금 근데 그동안 뭐 다른 직장 다니다가 그동안 이제 안 하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이론은 알아. 그런 분들은 당연히 스텝 3 이론 요약 강의 아주 빠르게 이론을 10강 또는 20강으로 요약해주는 그 강의를 통해서 한국사의 전범위 스킵하시고 그리고 문제풀이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자 각자의 여러분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사실 올해는 좀 더 수험생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양한 자 이런 특강을 열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뭐였었냐면 1월 2일 날 여러분 2017년 있었던 모든 문제 385문제를 여러분 총정리해 드리는 기출 특강을 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국사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걸 듣고 지금 현재 자 단과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뭐냐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론을 통해서 이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를 벅차게 먼저 보시고 나니까 이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월에 제가 설 특강에 연표 특강 했고요. 현재 연표 특강이 3월 5일까지 무료 강의로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한 번 더 빠르게 보고 우리가 가장 난도 상의 문제들 이런 연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는 그 강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월에는 국가직 대비 자 테마 육제가 있고 여러분 4월 그리고 다시 5월에는 지방직 서울시 대비 빠르게 시대사로 정리해드리는 연결고리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오늘 여러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국사에 대한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요구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이 저희 홈페이지 국사.co.kr이나 네이버 카페 선우빈 치시면 되고요. 그다음 밴드나 또는 자 뭐 이런 데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이지만 현명한 자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자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더군요. 남부고시학원은 여러분 197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올해가 몇 년 됐을까요? 46년이 됐어요. 여러분 46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46년 동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고요. 그래서 바로 합격생을 위한 최적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분 커리큘럼들이 요즘에 학생들의 욕구가 정말 다양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나는 좀 와서 강의만 듣고 가고 싶어 라는 분도 계시고 나는 좀 체계적인 어떤 독서실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좀 받고 싶어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지금 스파르타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따 이제 강의를
저희가 끝나고 나서 그런 상담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에게 뭐가 맞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최근 들어서 매번 화요일마다 문제풀이인데 그 문제풀이에 늘 여러분 7시부터 8시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위한 그날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는데 꾸준히 화요일마다 질문하러 오는 여학생이 계세요. 근데 그 여학생에게 제가 너는 남부학원에서 어느 반이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파르타 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번 주 설명회 나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스파르타 반의 장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일단은 뭐 남부고시에 여러분 많은 여러분 합격생을 배출하는 그런 학원이고 또한 저 같은 여러분 훌륭한 교수님들이 다 계세요. 과목별로 전문가가 계시고 더더구나 선택형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쌤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수험생에게 정말 최고의 여러분 어떤 그 기회죠. 그래서 일단은 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이 친구 한 얘기가 뭐냐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건 전제고 두 번째는 자기가 처음에 이제 자기 관리 잘 못해서 남부고시 학원에 이제 스파르타 반에 거의 들어가 있는데 자습실에 들어간 순간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 여기 앉아만 있어도 합격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뭐냐면 옆에 다른 분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결국 자기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중간중간 졸면 이제 1시간 자기가 자겠다고 얘기하면 자 수업을 도와주는 그러면 스태프분들이 오셔서 1시간 뒤에 깨워준다는 거. 그래서 정말 자기가 혼자서 공부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더더구나 설 연휴에는 집에 가기 뭐했는데 자습실에 앉아서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앉아 있는 거 보고 정말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구나. 그래서 서로 여러분 서로에게 물어주는 여러분 그런 경쟁을 선의의 경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또 하나 2달 동안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모의고사의 성적이 올라가면 여러분 몰랐는데 자습실 자리가 바뀐대요. 그래서 그 자습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제가 바로 그 가장 상위권에 있는 지하 자습실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의를 긋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 뭐 혼자서 관리 능력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여러분 혼자서 하셔야 돼요. 좋은 강사의 도움으로 여러분 정말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하루하루 여러분 1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관리 능력이 필요할 때는 남부 스파르타 반의 다양한 어떤 그런 커리큘럼을 쫓아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 어쨌든 남부 학원에서 어느새 여러분 10년 넘게 강의를 했고요. 공무원만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 여러분 공무원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전설이 됐네요. 어쨌든 이거 뭘 말씀드리냐면 이미 검증됐고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그리고 남부고시 학원에 많은 좋은 여러분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